안녕하세요. 차트 승부사 고니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매매 지표 5개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 안에 반드시 포함되는 지표가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만큼 활용도가 높고 오랫동안 쓰이면서 단순한 기본 매매 기법을 넘어 업그레이드된 고급 매매법까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쓰이고 있죠. 볼린저 밴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매매법은 바로 이 지표가 가진 본질적인 성질을 활용하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 지표의 설정을 보시면 인풋 탭에 표준 편차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위쪽에 기준선 이동평균 종류라고 적혀 있고 단순 이동평균선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단순 이동평균선은 영어로 Simple Moving Average인데 약자로 SMA라고도 합니다. 이 단순 이동평균선이 차트의 가운데 파란색 선으로 그려져 있고 이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 2에 해당하는 만큼 위아래 범위를 만들어주면 지금 보시는 이 밴드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밴드를 실제 차트에 적용해 놓고 보니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가격 캔들의 95% 이상이 밴드 내부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실제로도 대부분의 캔들이 밴드 안쪽에 머물고 있죠. 반대로 밴드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캔들의 양은 전체 중 5% 미만으로 정말 극히 적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비율을 활용한 매매법이 볼린저 밴드를 사용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캔들이 밴드의 하단에 닿았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다시 밴드 내부로 회귀하려는 성질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마치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늘어났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직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밴드 중심으로 되돌아오는 움직임을 기대하며 이 구간에서는 자연스럽게 롱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캔들이 밴드의 상단에 닿게 되면 상단을 아주 강하게 뚫고 이탈하지 않는 이상 역시 밴드 내부로 되돌아가려는 강력한 힘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되돌림을 노리고 숏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가장 기본적인 매매법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캔들이 분명히 밴드 하단에 도착했기 때문에 밴드 내부로 가격이 올라올 것이라고 기대해보지만 기대와는 달리 가격은 올라오지 않고 추세를 타면서 그대로 아래로 줄줄 밀려버립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격이 밴드 외부로 이탈한 뒤에 지금처럼 어떤 종목은 바로 다음 캔들에서 다시 밴드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밴드 밖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다가 나중에야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는 매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강력한 추세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캔들이 밴드 상단을 완전히 터치했는데도 가격이 아래로 내려오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이럴 때 이젠 내려오겠지, 과매수 상태야 하고 무심코 숏 포지션을 잡았다가는 이 강력한 추세에 휩쓸려 정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최악의 자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격이 밴드 내부에서만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둔 이 기본 매매법은 시장이 옆으로 움직이는 횡보장, 즉 박스권에서만 주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전적이고 강력한 업그레이드 매매법 하나를 추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매매법은 정말 쉬워서 여러분도 지금 바로 따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컴퓨터를 켜시고요. 평소에 여러분이 매매하시는 주력 종목의 차트를 띄워두세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이 전략을 그대로 차트에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이 매매 전략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코인 차트뿐만 아니라 주식, 외환, 해외 선물 등 캔들이 존재하는 모든 차트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전략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시장의 다른 어떤 지표보다 가장 예민하게, 가장 빠르게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치고 빠지는 단타 매매에서 그 진가가 가장 잘 드러나는 지표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짧은 타임프레임, 단타 위주로 이 업그레이드 매매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볼린저 밴드 설정을 조금 바꿔주겠습니다. 설정 창으로 들어가서 모습 탭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어퍼, 즉 상단 밴드는 체크를 해제해서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와 밴드 사이의 배경 색상, 백그라운드도 해제하겠습니다. 매수 포지션을 잡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하락 추세 보이시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쌍바닥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쌍바닥 패턴은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 포착되는 전형적인 반전 형태 중 하나입니다. 이 쌍바닥 패턴의 첫 번째 바닥 구간에서 가격이 볼린저 밴드 외부로 이탈하는 움직임이 한번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닥 구간에서는 밴드 하단선 터치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보시면 여기에서도 하단선 터치가 나왔는데도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 보이시죠? 즉 단순히 여기서 밴드 하단 터치가 나왔네,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 되겠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정확한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단 터치 이후에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밴드 중앙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반드시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 캔들로부터 멀지 않은 캔들 안에 거래량이 터지는 힘이 실린 양봉이 반드시 나와줘야 합니다. 이때 이 양봉이 쌍바닥 이후 반등으로 형성되었던 직전의 고점을 힘있게 뚫고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확인이 되면 비로소 이 쌍바닥은 진짜다, 강력한 매수세가 붙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유효한 진입 신호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실제로 타점을 잡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터진 그 양봉이 나오면 차트는 반드시 눌림목을 줍니다. 거래량이 터진 강력한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차트가 그대로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경우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어떤 시장이든 상승하기 전에는 반드시 눌림목을 한번 줍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가장 이상적인 매매법은 이 양봉 이후 가격이 다시 내려와서 중앙선을 터치하는 이 자리를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차트를 보시면 문제가 하나 보이죠? 가격이 중앙선까지 정확히 내려오지 않고 중앙선 터치가 나오지 않은 채 다시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경력이 오래된 분들은 가격이 중앙선 근처까지 내려오는 흐름을 보면서 캔들의 움직임을 아주 예의주시합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하락의 흐름을 그대로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나왔을 때 중앙선을 정확히 터치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진입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앙선이 기울기도 위로 꺾이고 있고 가격의 중심 흐름 자체가 상승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차트의 흐름으로 읽어냈기 때문입니다. 즉 정확한 터치까지 기다리지 않고 캔들 패턴과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 타점을 잡는 응용 기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이 흐름을 읽는 매매는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많은 차트를 보고 다양한 상황을 경험해야만 생기는 트레이딩 감각의 영역이죠. 하지만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파생적인 매매법들을 하나씩 익혀나가다 보면 결국엔 지표가 보여주는 신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볼린저 밴드가 없어도 가격 움직임만으로 매매가 가능해지는 수준, 말 그대로 고수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볼린저 밴드는 방금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장점도 분명하지만 동시에 단점도 상당히 명확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류의 지성이 모인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챗 GPT 최신 버전에게 볼린저 밴드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도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빠르게 정리해보면 첫 번째 장점은 가격의 단기 변동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밴드가 넓어지면 단기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고 밴드가 좁아지면 변동성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가격이 상단 또는 하단 밴드를 강하게 돌파하면 과매수 혹은 과매도 상태가 발생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볼린저 밴드는 빠른 단기 변동성에 대응하기 좋아서 단기 매매에 매우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볼린저 밴드의 단점 역시 아주 또렷하게 명시됩니다. 첫 번째 단점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밴드의 기울기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다른 지표의 도움이 필요하죠. 이건 실제 매매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자주 느끼는 부분일 겁니다. 두 번째 단점, 횡보장에서는 신호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횡보가 길어지면 밴드가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좋은 매매 신호인 밴드 이탈 또는 터치가 나올 확률 자체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반응 속도 문제인데요. 캔들이 계속해서 밴드 밖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원래 볼린저 밴드의 기본적인 성격은 가격 캔들의 대부분을 밴드 내부에 감싸 안는 것이 기본입니다. 통계적으로 95%의 가격은 밴드 안에 머물러야 하죠. 그런데 지금처럼 자꾸 밖으로 이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전형적인 지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컴퓨터가 느릴 때 렉 걸렸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그 렉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본식 영어 발음으로 소리내면 레그라고 부르는 건데 일부 사람들은 이 레그를 마치 볼린저 밴드의 특수성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가격을 실시간으로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지표에서 지연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명확한 약점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정말 우연찮게 하나의 매매 지표를 손에 넣은 적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계열의 지표였는데 그 당시에는 큰 기대 없이 받아서 봤던 건데요.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지표가 그것입니다. 저는 이 지표의 코드를 직접 입력해서 기존 볼린저 밴드와 하나씩 비교해 봤습니다. 과연 반응 속도가 어떤지, 기존 볼린저 밴드의 단점들이 얼마나 해소되는지, 그리고 실제 차트에서 어떤 눈에 띄는 차이가 만들어지는지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 지표는 인도에서 개발된 만트라 밴드라는 이름의 지표입니다. 이 혁신적인 지표, 만트라 밴드를 만든 사람은 바로 디아다라라는 이름의 인도 출신 수학자인데요. 순수하게 수익 창출이 필요해서 약 10년 전 처음으로 트레이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분이 트레이딩을 거의 대부분 독학으로 익혔다는 점입니다. 이 독학 과정에서 디아다라가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했던 지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볼린저 밴드였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던 중 이 지표의 명확한 약점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약점들을 직접 보완하고 개선해 만든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만트라 밴드입니다. 당시에는 디아다라가 이 개선된 지표를 본인이 운영하던 블로그를 통해 공개적으로 배포했다고 합니다. 누구든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분이 현재 인도에서 손꼽히는 대형 헤지펀드의 펀드 매니저가 되면서 과거 기록들을 거의 모두 닫아버린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이 만트라 밴드 지표의 원본 코드에 접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디아다라가 직접 개발한 그 지표와 핵심 로직을 트레이딩 뷰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코딩해 놓은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만트라 밴드 지표입니다. 만트라 밴드의 구성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격의 변동성 범위를 나타내는 상하단의 밴드가 있고,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매매 신호가 있고, 밴드의 정중앙을 관통하는 중앙선도 보이시죠? 이제 이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중앙선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표의 중심 기준선은 단순 이동평균선이나 지수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HMA, 즉 헐 이동평균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헐이라는 단어는 이 지표의 개발자인 앨런 헐의 이름에서 따온 지표입니다. HMA는 전 세계적으로 속도와 반응성이 가장 뛰어난 이동평균으로 유명하죠. 상단 지표 목록에서 클릭한 뒤 HMA라고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에 헐 이동평균이 나타납니다. 이걸 차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된 HMA 지표의 길이를 만트라 밴드와 동일하게 20으로 변경하고 화면에서 잘 보이도록 선을 조금 굵게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만트라 밴드의 중앙선과 정확히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일반 볼린저 밴드의 이동평균선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 볼린저 밴드 지표 설정으로 들어가서 중심선을 제외한 나머지 밴드들은 모두 체크 해제한 뒤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초록색 선이 바로 기본 볼린저 밴드에서 사용하는 중심선 SMA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이는 파란색 선이 방금 우리가 확인한 만트라 밴드의 기준선 HMA이죠. 두 선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입니다. 참고로 두 이동평균선의 길이값은 둘 다 동일하게 20으로 고정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헐 이동평균의 산출 방식 때문입니다. SMA, 단순 이동평균은 단순히 과거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입니다. 느리고 후행성이 강할 수밖에 없죠. 반면 HMA는 단순 평균이 아니라 가격 움직임의 속도와 에너지를 함께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특히 가격 변화를 압축해서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가격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연, 렉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HMA는 매매 타점을 잡을 때 특히 단타 매매에서 프로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이동평균입니다. 반응이 더 빠르고 추세 전환 신호를 더 민감하게 잡아내기 때문입니다. 만트라 밴드가 기존 볼린저 밴드 대비 압도적 효율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HMA 중심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쌍바닥 패턴이 완성되고 거래량이 터진 것까지 확인한 이후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바로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만트라 밴드의 개발자인 디아다라는 이 문제를 지표 자체의 시각적 신호로 해결했습니다. 이 지표에서는 바로 특정 설정 값을 통해 매매 타점을 아주 명확하게 표시해 줍니다.
밴드 상하단이나 중앙선 근처에 나타나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신호가 바로 그것입니다. 초록색 다이아몬드는 매수 타점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빨간색 다이아몬드는 매도 타점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럼 이제 만트라 밴드의 다이아몬드 신호가 실제 차트에서 어떤 현상을 벌어지게 만드는지 직접 보겠습니다. 앞서 일반 볼린저 밴드를 통해 이런 강한 추세장에서는 약점을 보이고 캔들이 밴드 밖으로 계속 이탈하면서 노이즈가 많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확인했죠. 그런데 만트라 밴드가 제공하는 매매 타점 시그널을 통해 보면 이 구간에서 단 한 번도 시장에 불필요한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추세의 흐름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추세가 끝난 이후에야 비로소 바로 여기에서 처음으로 매도 시그널인 빨간 다이아몬드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을 설명드릴 때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 두 번째는 캔들 패턴이었죠.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알고 있어야만 이런 까다로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으면 절대 쉽게 잡히지 않는 자리예요. 그런데 만트라 밴드는 바로 그 거래량과 캔들 패턴을 해석하는 요소가 이미 지표의 로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신호가 뜨면 매수, 붉은색 신호가 뜨면 매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정확한 타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한창 조정이 깊었던 작년 여름부터 긴 기간 동안 백테스트를 해봤는데 수익률이 46%가 나옵니다. 결과가 상당하죠. 그냥 신호만 따라가도 이 정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살펴본 구조에서는 빨간색과 초록색 구간이 서로 반대 개념인 익절가와 손절가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이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익비 개념이 적용되는데 그 결과 이 방법은 기존 방식에 비해 손익비가 월등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단순히 지표 신호인 다이아몬드에만 기계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 위험을 더 낮추고 정확도를 더 높이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트라 밴드의 상하단 밴드에 들어간 색깔 변화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는 롱 매수 타점을 잡아서 밴드를 활용한 추세 매매를 성공적으로 수익화했죠. 그리고 그 이유를 보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점의 밴드 폭이 앞서의 모든 구간 중에서 가장 넓습니다. 밴드가 넓다는 건 곧 단기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는 자리라는 뜻이죠. 따라서 매매할 때 훨씬 더 주의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위험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것이 바로 밴드의 색깔 변화입니다. 만트라 밴드의 색깔이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이 추세의 힘, 속도,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시각적으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구간이거든요. 자, 이제 색깔을 유념하면서 가격 변동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상승하던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신호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밴드 색깔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롱 포지션을 잡은 상태에서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동안은 밴드의 위쪽 색깔만 유심히 보면 됩니다. 색깔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세가 강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붉은색 밴드가 유지되다가 처음으로 색이 빠진 회색으로 전환되는 자리가 딱 포착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롱 포지션에 진입한 상태에서 중앙선도 우상향하며 상승 추세가 강하게 유지되던 그 흐름이 바로 이 지점부터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잡았던 롱 포지션은 여기서 정리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겠죠. 추세의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캔들의 종가에서 수익을 확정하고 전부 익절을 해줍니다. 이렇게 밴드의 색깔 변화는 주관적인 감정 없이 객관적으로 수익을 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만트라 밴드의 색 신호를 참고하지 않고 기존 볼린저 밴드만으로 대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본 볼린저 밴드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롱 포지션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은 계속해서 느리게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과연 추세의 끝인지 끝이 아닌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만트라 밴드의 색 변화는 이제 상승 추세의 힘이 빠지고 있으니 정리하라고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기본 볼린저 밴드만 사용하면 그런 에너지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익절 타이밍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수익을 반납할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트라 밴드를 활용하면 정확한 포지션 진입 구간을 잡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절했던 그 자리 이후의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방금 우리가 수익을 확정했던 그 자리가 얼마나 요긴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 이후로 상승 모멘텀이 확실히 꺾였다는 것이 눈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앞서도 보여드렸듯이 가격이 다시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밴드가 확장되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밴드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스퀴즈 구간이 한 번 더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후의 가격 흐름을 계속 살펴보면 정확하게 그 예측대로 됩니다. 스퀴즈 구간이 만들어진 뒤 처음으로 밴드 하단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폭발합니다. 이 말은 곧 여기부터는 다시 변동성이 시작된다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다음 캔들을 보니 새로운 매수 포지션 신호가 나왔네요. 여기서 바로 포지션에 진입해줍니다. 손절은 언제나 그렇듯 직전 저점에 설정해두고 이 포지션을 운영해보겠습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다시 보니 매도 전환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여기서 들어갔던 매수 포지션을 이 자리에서 정리하라는 뜻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이 만트라 밴드 매매 전략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처럼 다이아몬드 신호가 나왔을 때 그 신호만 그대로 따라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작은 손절들은 그냥 매매 비용으로 버린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신호 자체의 성공 확률과 수익 구조가 충분히 작은 손실들을 커버해 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손익비 기반 매매법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손익비 기반 매매법의 손절 라인은 바로 직전 저점, 여기입니다. 즉, 우리가 진입했던 가격 아래로 아직 한 번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지 매도 신호가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포지션을 잘라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격이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기회, 즉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그냥 스스로 버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우리의 손익비 룰에 따라 손절 라인이 깨지지 않았으므로 매도 신호에 바로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홀딩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 변동을 계속 지켜보면 바로 이때 강력한 양봉이 터지면서 가격이 다시 상승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캔들에서 익절 신호가 나오죠. 신호에 따라 손절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번 신호는 우리가 잡았던 가격 대비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확정 지어주는 익절 자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욕심 부리지 않고 포지션을 전량 익절해줍니다. 앞서 매수 포지션일 때는 위쪽 밴드의 색깔을 확인했었죠. 이번에는 반대로 아래쪽 밴드 색깔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매수 포지션이 아니라 위쪽에 뜬 붉은색 신호가 매도 포지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단 밴드를 보면 초록색으로 이어지던 색깔이 바로 이 캔들에서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회색이 나온 직후 두 번째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번에는 색깔이 다시 초록색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상단 밴드의 붉은색이든 하단 밴드의 초록색이든 색깔이 진하게 칠해지는 구간은 추세가 시작되고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매도 포지션 신호가 나온 상황에서 하단 밴드의 색이 다시 초록색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이제 하락 추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는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가격이 단순히 밴드 하단을 터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단 밴드를 타고 더 깊게 내려오면서 우리의 쇼 포지션 수익을 더욱 크게 키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포지션 전환 신호가 다시 등장했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신호만 그대로 따라 매매하는 방법. 사실 이 방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손익비 기반으로 매매하는 방법인데 이미 감안하고 매매 포지션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셋째, 지금 계속 살펴보았던 상하단 밴드 색깔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포함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정확한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보면 새로운 매수 전환 신호가 나왔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도 신호일 때는 하단 밴드의 색, 매수 신호일 때는 상단 밴드의 색을 확인한다고 했죠. 이 상하단 밴드 색깔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 웨이브 흐름에서 추세가 시작되는 지점, 그리고 추세가 전환되는 지점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봤던 이 구간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하락하는 웨이브가 끝난 이후 매수 포지션 신호가 발생하는 자리에서는 대부분 상단 밴드 색깔이 처음에는 회색입니다. 그러다가 바로 다음 캔들을 보면 붉은색으로 전환되죠. 이 색깔의 변화가 의미하는 건
지금 이 자리가 상승 추세가 막 시작되는 지점이다 라는 강력한 힌트입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신호가 떴으니 그대로 매수해도 되지만 만약 더 높은 확률과 안전성을 원한다면 상단 밴드 색깔이 회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는 순간까지 잠시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 캔들이 아닌 다음 캔들에서 색깔이 붉게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하락하던 거래량이 양봉 캔들이 등장하면서 상승 거래량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표 안에는 거래량 요소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바로 이런 숨겨진 거래량의 전환까지 감지해서 신호에 반영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구조예요. 그래서 매매 승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단순히 신호가 뜨자마자 이 자리에서 바로 매수하는 것보다 다이아몬드 매매 신호와 밴드 색깔 변화까지 동시에 중첩되는 순간을 확인한 후 바로 색깔이 바뀐 캔들의 종가에서 롱 포지션을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포지션 손절은 직전 저점, 즉 이 자리로 설정해 주시면 가장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다시 살펴보면 포지션에 진입한 뒤 중앙선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롱 포지션 방향 자체는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보이죠? 밴드의 상하단폭이 점점 얇아지면서 스퀴즈 구간에 다시 한번 진입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스퀴즈 구간은 대부분 재미없는 구간, 즉 가격이 갇혀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구간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따라서 여기 매도 신호가 나온 이 자리에서 포지션을 모두 정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퀴즈 구간이 지나고 나면 앞서 보셨던 이런 자리처럼 큰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가 반드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굳이 매매를 억지로 할 필요가 없고요. 신호가 명확하게 확인되면 그때 다시 편안하게 매매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트라 밴드의 단점, 바로 추세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추세 확인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 길이 20의 단순 이동 평균을 추가하겠습니다. 복잡한 지표 대신 추세를 판단하는 데는 정말 이만한 지표가 없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 20일 이동평균선 SMA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완연한 상승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하락 전환 신호, 매도 신호가 만트라 밴드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자세히 보면 넓게 벌어져 있던 밴드가 다시 좁아지는 스퀴즈이고, 더 중요한 것은 상승하던 이동평균 역시 아직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신호만 보고 바로 숏 포지션을 들어가는 건 조급한 판단입니다. 이동평균선이 꺾이지 않았다면 대세 추세는 아직 상승이므로 매도 진입은 하지 않고 다음 신호를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본 결과 다시 한번 매수 진입 신호가 발생했네요. 그 말은 지금 이 구간이 상승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신뢰도 높은 눌림목이라는 뜻입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위쪽에서 다시 매도 신호가 포착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상하단 밴드 색깔을 이용해 단기 웨이브의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쪽 밴드를 보면 색깔이 회색이죠. 회색 밴드는 하락 추세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위쪽 밴드의 색깔은 여전히 붉은색입니다. 이 말은 곧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죠. 따라서 지금 이 매도 신호에서는 포지션을 100% 전부 익절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 익절로 대응합니다. 우선 캔들 종가에서 50% 익절하고 아직 절반의 매수 포지션이 남아있으므로 이후에는 상단 밴드 색깔 변화를 유념하면서 포지션을 운영합니다. 이후 가격 움직임을 살펴보면 상승 장악형 캔들이 연속으로 등장하면서 가격이 계속 상승했고, 상단 밴드의 색깔이 붉은색과 회색이 번갈아 나타나는 징검다리 형태로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회색이 등장하는 순간 이번 캔들에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보입니다. 우리가 이미 50% 익절을 해둔 상태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등장한 캔들은 바로 전에 나왔던 양봉보다 훨씬 큰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이고, 게다가 긴 윗꼬리가 달린 전형적인 하락 전환 패턴입니다. 따라서 이 캔들의 종가에서 남아있던 나머지 50% 매수 포지션도 모두 익절해줍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계속 살펴보면 가격이 충분히 눌림을 받은 뒤 이동평균선과 완전히 수렴하는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이 확인되죠. 따라서 다음 단계에서 발생한 매수 신호는 그대로 진입해야 하는 신뢰도 높은 자리입니다. 이후 흐름을 보면
이동평균선의 가이드를 따라 가격은 다시 우상향했고 간단한 단기 눌림목이 한두 번 나오기도 했지만 앞서와 달리 이번엔 추세의 힘이 강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신호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추세가 확고해져서 노이즈 자체가 거의 사라진 흐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기에서 익절 신호가 발생하죠. 이 자리의 종가에서 전량 익절해줍니다. 그 후 가격 변동을 다시 확인해보면 가격이 변곡점을 맞아 이동평균선이 하락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키주 구간을 지나고 처음으로 매도 포지션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이동평균을 따라가면서 또 한 번 연속적인 매도 포지션 시그널이 나오죠. 그 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하락하던 웨이브가 이 자리에서 상승 신호가 등장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만트라 밴드는 기존 볼린저 밴드의 단점을 거의 완벽하게 해소하면서 명확한 매매 타점을 제시해줍니다. 여기에 더해서 상하단 밴드 색깔을 통한 단기 에너지 필터, 그리고 이동평균, SMA를 통한 대세 추세 확인까지 함께 병행한다면 수익률은 이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 살펴본 만트라 밴드 지표는 신청하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댓글에 이렇게 만트라 라고 남겨주시고 그 다음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서 카카오톡 대화창이 열리는데요. 여기에 숫자 4번과 만트라를 입력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차트 승부사 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전적이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